그 지난 시간에 독립시행 진도는 내가 말 그대로 그냥 뭐 공식 말해주고 너희가 유형 하나 좀 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냥 공식을 좀 이렇게 대입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어디 갔냐? 뒤로 가서 여기 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줬어야 돼. 여기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NPR 독립시행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NPR이야. 뭐 R 대신에 K나 X나 뭐 I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오게 되니까 너무 이게 R이라는 알파벳에만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얘들아 이제 시행 횟수가 n번이고, 그러니까 봐봐 P를 말할 때 항상 너희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 1회 시행당. 독립시행이라는 건 반복적인 시행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얘들아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정해질 거란 말이야.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했어. 앞면이든 뒷면이든. 너희가 뭐 비가 오는 걸 성공으로 잡던 안 오는 걸 성공으로 잡던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뭐 문제를 맞추는 걸 성공으로 잡던 뭐 문제를 틀리는 걸 성공으로 잡던 뭐 니네 마음인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 NPR만 정해주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여기 유형 9번 쪽에서는 그냥 뭐 NPR 정하기가 뭐 그렇게 뭐 대놓고 준 거니까 몇 번 시행할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성공이 확률이 뭔데 몇 번 성공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뭐 정해져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그냥 복습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니네 저번 시간에 337번 풀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그 유럽 여행인가 가가지고 비 오는 거 30일 중에 열흘 동안 비 온다 뭐 이런 거 너희가 했을 거야. 그거랑 비슷하게 338번은 이게 좀 요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뭐 이미 얘들아 영상은 업로드는 돼 있지만 요거 복습 하나 하고 오늘 두 번째 진도 해서 독립시행을 좀 끝낼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해석을 할 때 네 문제 중에서 얘들아 세 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 됐니? 그러니까 네 문제를 얘들아 이 학생이 들어가면 풀게 될 건데, 너희가 일곱 문제 중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곱 문제를 풀면 두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있다. 공부 더럽게 안 하는 거지 얘들아. 일곱 개를 풀었는데 두 개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에 대한 문장이야. 이게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 노란색 형광펜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주황색 형광펜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일곱 문제를 풀려보면 두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있다. 이 주황색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면, 이 학생이 한 문제를 풀 때마다 1회 시행을 할 때마다 맞출 확률이 7분의 2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한 문제 풀 때마다 맞출 확률이 7분의 2구나. 이 통계적 확률의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네 문제를 도전하는 거니까 n이 4가 되는 거고, 세 문제 이상이니까 r 값이 3 이상.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성공으로 본 거지. 맞추는 걸 성공으로 봤으니까 세 번 이상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는 거지. 세 번 이상. 그래서 뭐 이것만 정리되면 얘들아 끝난 거 아니네. 얘들아 네 번 중에 세 개만 맞추던지,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만 맞추던지, 여섯 건은 7분의 5인 거 쉬울 거고, 아니면 네 문제를 다 맞추던지 이거에 4승 이렇게 얘들아 하던지. 그리고 너희는 이제 공식이니까 7분의 5의 영승도 당분간은 빼먹지 않고 좀 써주자. 7분의 0승이 1이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써주자라고 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좀 나오게 될 거고, 해서 유형 9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PR이 명확하게 정해진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얘들아 봐봐, 무조건 R은 성공 횟수여야지만 돼. 알겠니 얘들아?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거 독립시행 공식을 쓸 때 R로 잡던 너희가 K로 잡던 X로 잡던 니네 마음인데, 무조건 얘들아 너희는 R, K, X 이런 것들이 성공 횟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 확률 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변수잖아 얘들아. 뭐 몇 개를 맞출 것인가가 그때 상황마다 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K값, R값, X값은 일단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성공 횟수를 너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는 좀 여러 번 좀 강조하고 싶어. 자 봐보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내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 뒤로 가서 얘들아 독립시행에서 여기 54쪽에 가서 유형 11번을 우리가 이제 해서 독립시행을 좀 마무리를 할 거야. 이건 다른 건 다 괜찮거든. 너희가 얘들아 n 몇 번 시행하는지
그 다음에 얘들아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너희가 무엇을 성공으로 잡았을 때 그 확률 P가 몇인지 이런 걸 찾는 게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아 조건부나 독립시행 쪽에서의 확률값은 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확률값보다 확률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독립시행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시행이기 때문에 매번 시행할 때마다 일정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잖아. 뭐 거의 뭐 보고 추출 같은 거. 그래서 그 P값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건데 이 11번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해주시면 되냐 하면 R값 잡는 컨셉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 R이 명확하지 않게 문제를 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 페이지 문제를 꼭 내가 푸는 형식, 거의 서술형 푼다 라고 훈련을 해줘야 독립시행 문제를 당장 맞출 거고, 이걸 서술형처럼 풀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통계 쪽 가서 통계에서 독립시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 통계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이 유형 11번 보는 일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통계에 우리가 문제 풀이를 좀 하다가.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게 되면 그 뭐시냐 얘들아.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어떤 점 A가 있어. 수직선 그려놓고서 여기서 여기 원점이 여기 있는 거. 원점이 딱 이렇게 있어서 A라는 점이 얘들아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건데 요 점을 내가 A라고 잡아볼게.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2회의 경우에는 너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너희가 4번 던진다라는 문장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독립시행을 4번 하는구나. N은 4구나 얘들아. N은 4구나. 이렇게 너희가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얘를 성공이라고 잡을게 얘들아. 그럼 여기 화살표에서 P값이 몇 되는 거야? P값은 5의 약수가 1과 5니까 3분의 1인 거. 이런 거 잡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주사위 4번 던진다. 5의 약수를 성공으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을 우리가 3분의 1로 잡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여사건은 당연히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한테 얘들아 A점의 좌표가 2 라고 나와 있잖아. 뭐 오른쪽 왼쪽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 아니야. 맞니? 그 A점의 좌표가 2가 될 확률. 이건 몇 번 성공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너희한테 말해준 게 아니야. 니네 앞에 유형 9번 문제만 봐도 뭐 몇 번 B가 안 나와야 된다. 몇 번 사격에 성공을 해야 된다. 몇 문제를 맞춰야 된다. 몇 번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너희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과정은 이걸 이해하는 거지. A의 좌표가 2가 될 확률이구나. 그래서 내가 A점의 좌표를 X라고 놓을게. 얘들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X는 성공 횟수가 아니야. 좌표야. 됐니? 얘들아, 나는 성공 횟수는 잘 봐야 돼. 성공 횟수에 대한 변수는 R로 놓을 건데 점 A의 좌표는 X라고 놓을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변수가 2개니까 좌표도 변수인데 성공 횟수도 얘들아 변수가 된단 말이야. 좌표랑 성공 횟수가 둘 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X를 R로 나타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몇 번 성공을 해야 A점의 좌표 X가 나중에 2에 있을까? 몇 번 성공을 해야. 그러니까 X를 R로 나타내 줘야지. 됐니 얘들아? X가 2인 상황을 이 상황을 R이 몇인가의 상황으로 너희가 이제 환산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유형 11번의 컨셉은 이거 하나야 얘들아. 근데 변수가 2개가 있어서 문제에 주어진 변수를 우리가 얘들아 공식에 넣어야 되는 성공 횟수 R이라는 변수로 환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너희가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X가 2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왼쪽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4번을 던질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3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건데 내가 R번 성공을 한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4-R번은 뭐 하게 되는 거야? 실패하게 되는 거 맞아? 4번 던지니까. 근데 성공할 때마다 얘들아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갈 거니까 우리가 얘들아 성공을 R번 하게 되면 점 A는 1 곱하기 R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야. 한 번에 한 칸씩 가니까 성공할 때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마이너스 1칸 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실패를 4-r번 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r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 마이너스 1 곱하기 4-r. 그럼 최종적인 좌표는 이거 두 개가 더해지지 않겠니? 오른쪽으로 간 거랑 왼쪽으로 간 거랑 퉁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r 마이너스 r 더하기 r이 2 x좌표가 2가 돼야 된다며. 그래서 얘들아 계산해보니까 r 값은 몇이 나오게 되어 있니? 3 나오게 되어 있는 거 맞아? r 값이 3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x가 2라는 것을 우리가 r은 3, 좌표는 2다 라고 했지만 무조건 여기다 독립시행 문제는 성공 횟수로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 공식 자체가 성공 횟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r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는 거. 이거 꼭 서술형처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r이 3이다. 그러면 뭐 끝났죠 얘들아. 3번 성공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공식에 넣어주시면 4C3에 3분의 1로 3번 성공하고 3분의 2로는 한 번 실패할 확률 계산하신 게 정답이 되겠네 얘들아. 이거 괜찮지? 81분의 8 이렇게 정답 되겠네. 됐냐 얘들아?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인 줄 알겠지?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풀이 한 것들을 또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줄 거거든. 다 보여줄 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얘들아 서술형처럼 좀 써봐.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서술형이면 성공 횟수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자. 뭐 처음이니까 한번 써주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r. 됐니?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거 우리끼리 쓰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술형을 할 때 얘들아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하면 n은 4이다. 맞니 얘들아? 5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자. 한 번 시행할 때마다 5의 약수에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가 주면 되게 뭐 이렇게 좀 깔끔한 어떤 서술형 그 풀이가 좀 되겠지. 자, 이거 넘어가도 괜찮겠니 얘들아? 이 짓을 또 한번 해보자. 밑에 거 한번 봐보자. 밑에 거. 자, 얘들아 밑에 문제 봐보게 되면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은 2개가 있는 지금 상황이야. 이렇게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데 너희가 맨 밑에 단 읽어보게 되면 꺼낸 공의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으니까 이게 독립시행이 된단 말이야. 한번 뽑을 때마다 검은 공이 뽑힐 확률과 흰 공이 뽑힐 확률은 계속 일정하다 이 소리지.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정해야 돼. 내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뽑을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얘들아 검은 거 뽑는 거를 성공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흰 거 뽑는 거를 얘들아 이제 성공으로 잡을 건지는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얘들아. 너희 마음이야. 나는 흰 공을 뭐 성공으로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지금 게임을 5번 한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너희는 n은 5구나.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흰 공을 성공 확률로 잡게 되면 5분의 3인 거 정도는 바로 구하지. 5개 중에 3개니까. 근데 이것도 얘들아 아까랑 위랑 똑같이 문제에서 몇 번 성공이라고 준 게 아니야. 14점을 얻을 확률. 내가 이 점수를 얘들아 점수를 왼쪽에 쓸게 얘들아 왼쪽에 점수를 내가 x라고 놓으면 얘들아 x 뭐 14번 성공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14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이 얘들아 x를 r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야. 자, 성공 횟수 r을 x로 나타내 줘야지 돼. x는 14인데 과연 x가 14라는 건 r로 보면 몇 번 성공인가? 이렇게 너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흰 공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당연히 5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들아 흰 공이 얘들아 몇 번 나온다? r번 나오게 되면 검은 공은 당연히 5-r번 나오게 되지 않겠니?
5-R번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흰 공은 나올 때마다 얘들아 몇 점씩 먹는데 3점씩 먹으니까 우리의 점수는 3 곱하기 R이겠네 얘들아. 3R. 맞아. 검은 공 나올 때마다 2점씩 먹으니까 너희가 2 곱하기 5-R이 검은 공 나와서 먹은 점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너희의 점수는 두 개 더해지는 거 아니겠니? 더한 게 얘들아 몇 나와야 된다? 14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환산을 할 때 방정식을 좀 세우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하면 너희가 이제 R이 얘들아 R이 10 넘어가니까 R이 4가 되니까 이게 4번 성공한다는 소리구나. 14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4번 성공해야 된다라고 환산을 해줘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수가 2개야. 점수도 변수인데 너희가 성공 횟수도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된단 말이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거.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뭐 끝나서 공식 이거 알 것만 구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5번 중에 내가 4번 골라서 5분의 3의 확률로는 4번 성공인데 5분의 2의 확률로는 당연히 한 번은 실패해 줘야 되겠구나. 계산하신 게 정답이 되겠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뭐 분수 계산 조금 귀찮은 건 너희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도 너희가 서술형처럼 조금 복습에 얘들아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R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 나중에 뭐 내신에서야 그 너희가 이제 독립시행이랑 통계랑 같이 내신을 볼 수도 있고, 뭐 독립시행까지 내신을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뭐 시험 범위마다 다르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 얘들아 다 같은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독립시행만의 문제가 나올 경우보다는 통계 쪽에서 섞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통합해가지고. 뭐 똑같긴 한데 얘들아 문제 자체가 똑같은데 통계만 좀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얘들아 R로 환산하는 그 작업을 할 때 이거 신경 안 쓰면, 여기 이런 변수 같은 거 너희가 정하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거 생각보다 얘들아 나중에 좀 헤맬 수가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풀어라 이 소리고. 자, 밑에 게 좀 그런 문제야. 이런 문제 좀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한 변의 게임이 뭔지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동전을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오각형의 변 위를 움직인다. 앞면 나오면 두 칸, 앞면을 H로 잡을게. 앞면 나오면 두 칸, 플러스 2라고 할게 얘들아. 플러스 2. 뒷면 나오면 또 플러스 1. 한 칸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없는 거야. 그렇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게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친구들은 뭐 수원에서 우리가 회전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도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쪽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니까 플러스로 잡은 건데, 나는 만약에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들아 플러스로 잡아서 푸는 경우도 있어. 뭐 수원처럼 너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얘들아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뭐 앞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인데 뒷면 나오면 뭐 시계 방향, 이렇게 되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로 또 잡아줘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럴 경우는 수원에서 배운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 거. 좀 이따가 이것도 이그젠플 내가 좀 바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긴 할 거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내가 좀 잡아서 좀 무엇이냐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너희가 동전을 6번을 던진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n은 6이고, 자 너희가 얘들아 나는 앞면을 성공으로 잡을게. 얘들아 앞면 나올 여기 사건을 성공으로 잡게 되면 성공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건데, 맞니? 이게 A를 출발한 동점 P가 A로 되돌아올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칸을 움직여야 A에서 A로 돌아오니 얘들아, 우리가 이동한 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결과에 따라서 얘들아 뭐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너희가 이동한 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칸수를, 이동한 칸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칸수가 x야. 아까 뭐 점수가 x였던 것처럼 지금 이동한 칸수를 x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면만 6번 나오면 12칸 움직일 거 아니야. x가 12인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 칸수를 너희가 얘들아 성공 횟수 R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얘들아, 야 아까 문제 보게 되면 x 점수가 14다 명시해 줬지. 맨 위에 거 좌표다라고 보게 되면 야 좌표 x라고 보면 x는 2이다 라고 명시해 줬는데 이건 너희가 또 찾아야 되더라. 이 문제는 도대체 내가 A에서 오각형에서 몇 칸을 움직여야 그냥 A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찾을 때 너희가 범위까지 또 신경을 써줘야 돼. 얘들아 잘 봐. 동전을 6번 던질 때 뒷면만 6번 나오게 되면 가장 적게 움직이는 거지. 뒷면만 6번 나오면 말 그대로 6칸 움직이는 거 맞아. 너희가 이동한 칸수는. 근데 앞면만 6개 나와버리면 너희가 12칸까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건 x가 아니라 몇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야. x가 6에서 x는 12가 지금 된단 말이야. 6에서 12. 이거 괜찮니 얘들아? 6에서 12. 아무리 조금 가도 6칸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무리 조금 가도. 그래서 너희가 그럼 몇 번 움직여야 A에서 A로 돌아올까? 한 바퀴가 5칸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2바퀴 돌면 몇 칸 움직여야 되는 거야? 10칸 움직이고 3바퀴 돌면 15칸 움직여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 범위 내에 있는 6부터 12 사이 범위 내에 있는 X값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10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이게 X가 10인 걸 내가 성공 횟수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X가 10인 걸.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성공을 R번에다 치자. 그럼 실패는 6-R번을 할 거란 말이야 얘들아. 6-R번. 그럼 성공을 R번 했으니까 성공할 때마다 2칸씩 가. 그럼 2R칸가? 2R칸. 실패할 때마다 얘들아 한 칸씩 가. 1 곱하기 6-R칸 가니까 더한 게 얘들아 우리가 몇 나와줘야 되는 거야? 1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더한 게 10이다. R은 4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제 R로 환산하면 4구나. 6번 중에 4번만 성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들아 문제가 풀리게 좀 되는 거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문제를 조금 이제 바꿔볼게 얘들아. 내가 요거 문제를 앞면이 나오면 내가 요거 파란색만 좀 지울게 얘들아. 요거 파란색 지웁니다. 그리고 요 x값 범위는 이제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 가서 지워놓고 하자 얘들아. 자, 문제 좀 바꿔서 내가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칸이라고 했잖아. 여기 2칸을 내가 3칸으로 좀 바꿔볼게 얘들아. 3만큼 움직인다. 근데 뒷면이 나오면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얘들아 너희가 거기 한 칸 움직인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계 반대 방향 입장으로 보면 마이너스 1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이라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칸이 지금 되는 상황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한번 봐볼게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여기도 좀 지워야 되겠구나. 이것도 좀 지워서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안 지워져. 봐보자. 그럼 너희가 앞면 나오면 플러스 3으로 잡게 되면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1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시계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잡는 거야. 그러면 야 뒷면만 6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6칸까지 움직일 수가 있지. 우리가 마이너스 6칸까지 거꾸로 도는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에 앞면만 6번 나오면 18칸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써있는 x값, x칸만큼 움직일 때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18로 바뀌게 될 거야. 이거 괜찮니? 그리고 너희는 얘들아 도대체 이게 x가 몇이어야 우리가 이제 무엇이냐 얘들아 이제 A점에 출발해서 얘들아 A점에 있을지를 너희가 이제 구해줘야지 돼. 이것도 좀 지워야 되겠네. x가 몇이어야 될 것인가. 잠깐만. 오케이 지워놓고서
x가 몇이지 라는 걸 너희가 빼먹지 않고 찾아줘야 돼. 얘들아 x가 마이너스 5인 거 괜찮아? 마이너스 5면 거꾸로 몇 칸 돕는 몇 바퀴 돕는 거꾸로 한 바퀴인데 마이너스 5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x가 마이너스 5여도 되겠구나. x가 마이너스 5. 시계 방향을 거꾸로 방향으로 잡는 거니까 거꾸로 한 칸, 한 바퀴 돌아간 거. 그 다음에 x가 0인 것도 괜찮지. 결과적으로 0칸 움직인 것도 존재할 수가 있지. 0칸. 맞아요.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퉁쳐서 빵칸. 그 다음에 x가 5일 때, 10일 때, 15일 때까지 있으니까 x가 무려 몇 개가 나오는 거야? 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모든 x값 5개를 다 누구로 환산해 줘야 돼? r로 환산을 해 주셔야지 돼. 됐니 얘들아? 그럼 r은 당연히 0부터 6 사이에 정수값만 나와야 될 거고 r이 분수 나오게 되면 불가능한 거니까 배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내가 R번 성공하면 나는 3R칸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한 번 성공할 때마다 3칸이니까 그럼 6-R번 실패하게 될 텐데 실패할 때마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 칸 움직이게 될 거니까 자 더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더해주면 4R-6칸 움직이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가 얘들아 몇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0일 때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다 풀어줘야지. 그러면 4R이 1일 때 4R이 6일 때 4R이 11일 때 4R이 16일 때 4R이 21일 때로 구할 수 있는데 R이 정수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들아. R 정수 나오는 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4번 성공할 확률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너희가 방정식을 세워줘야 R 값이 2개 이상 나왔을 때 빼먹는 경우도 분명히 없을 거고. 이거 확실하잖아. R이 진짜 4인 것만 되는구나 라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니?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 요거 세 문제 정말 얘들아 너희가 저 정성을 다해서 얘들아 이 부분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서술형 평가를 좀 풀어주시고 여기 내가 이그젬플 준 거 있잖아 얘들아. 이그젬플 준 것도 밑에다 조그맣게 뭐 다시 보긴 해도 되고 얘들아 적어놓고 너희가 다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지. 이런 뭐 R이 4인 거 답 같은 거 적어놔도 괜찮겠지. 그래서 독립시행 1강과 얘들아 2강 우리가 내용 설명까지 마친 거고 왜 일부러 나눠서 했는 줄 알겠지. 이게 하루에도 얘들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얘들 너희가 이제 1강에서 연습을 한번 하고 왔을 거니까 그 공식 쓰는 걸 근데 이 공식이 R값 정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서술형처럼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야.